그럼 이제 윤곽주사 맞으면 안 돼요? 이러면 효과 좋으셨으면 맞으시라고. 그럼요. 이게 더 돼요. 중요하잖아요. 화이팅! 시작할 거야? 화이팅! 갑시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몇 시고 지금 몇 시고. 라이브 잠깐 10분 하려고 했던 게 100분 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시는, 사실 이 주제가 아직까지 저희가 찍은 적이 없다는 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산부인과에 사실 환자들이 제일 많이 오는 거 두 가지가 생리를 안 해요랑 생리할 때가 아닌데 피가 나요 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월경도 아직 안 찍었고 네, 부정출혈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정출혈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부정출혈의 일단 정의, 의학에서는 데피니션이 제일 중요한 맞아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단원의 첫 줄에. 그렇죠. 부정출혈이란 뭔가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정기 출혈이 있잖아요. 정기적이지 않은 부정기적으로 하는 출혈이 부정출혈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네. 부정출혈, 부정출혈. 월경이 아닌 주기에 어느 순간에 피가 난다. 그런 것들을 부정출혈이 하고, 의학 용어로는 비정상 자궁출혈, 비정상 질출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는 월경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정상이다. 정상 범주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주기로만 봤을 때는 24일에서 38일 사이에 하면은 그래도 좀 정상적인 주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24일보다 좀 적거나 38일보다 많이 하면은 주기가 길다든지 짧다든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조금씩 늦어지는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나이에 따라 일주일 이내로 늦어지는 건 정상 규칙적인 생리다. 예로 들자면 지난달에는 24일 주기로 했다. 근데 이번 달에는 한 31일 주기로 했다. 지난달 생리 시작일이랑 이번 달 생리 시작일 따져봤더니 31일 차이가 나더라. 이것도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월 초에 하고 월 말에 하는 것도 정상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월경이니까 28일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28일 주기로 생리하는 사람은 사실 1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외에는 24일에 38일 그 사이에 다 모여 있다. 난 제일 신기한 게 나는 매달 같은 날짜에 생리해 이런 나도 사람. 그런 분들 너무 신기한 게, 왜냐면 달마다 위에 숫자가 30일 달도 있고 어. 31일인 달도 맞아. 있는데 나도 그래서 내 몸이 너무 그게 더 신기하고. 이상한데? 그게 기록을 안 하셔서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기억을 기억을 하는 그냥 거지. 하죠. 초경한 지 2년 이내? 그 다음에 20대 이전에는 부정출혈이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한번 상담하고 그거에 대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 초경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사실 임신이 아니라면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하거나 부정출혈이 있을 때 아주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단 선천적으로 이제 천여막이 아예 막혀 있는, 그게 부분적으로 뚫려 있으면 생리를 또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친구들도 사실은 생리가 불규칙하면 병원에 일단 오시기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보긴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주기의 월경을 제외한 부정출혈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용종이 있다든지 자궁성근증, 근종, 자궁내막암, 경부암, 자궁내막 증식증 같은 그런 암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호르몬이나 이런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출혈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 중에 용종이 사실 자궁 경부에 생길 때도 있고 내막에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또 부정출혈을 되게 잘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막 용종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는 게 그렇게 수술 자체가 엄청 크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라도 내막에 용종이 있는데 증상이 없다, 지켜보셔도 되지만 내막에 용종이 있고 부정출혈이 맨날 있다, 몇 달 주기로 계속 있다 이러면은 자궁경, 우리 위내시경 하듯이 똑같이 내시경 집어넣어서 제거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는 게 낫고요. 시술 수준이죠, 사실은. 그리고 자궁 경부의 용종은 똑딱이에요. 진짜 아프지도 않으니까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생리가 깨끗하게 시작하지 않고서 깨끗하게 끝나지 않으면 용종 때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용종도 있는데 그런 증상도 있다 하면 제거해볼 만하죠. 근데 제거는 하지만 또 재발도 많다. 맞아. 자궁 경부에 있는 용종은 출혈이 생기는 게 대부분은 이제 성관계 이후에 출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하고 난 뒤에 피가 났다 하면은 경부 용종 또는 경부암을 의심하고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르몬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이제 흔하게 있는 게 갑상선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갑상선이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하고 이제 생리를 주관하는, 특히 배란을 주관하는 호르몬하고 분자 구조 하나가 모양이 똑같이 생겨서 얘네 이제 업다운이 있으면 생리가 같이 이제, 그래서 부정출혈이 생기는 되게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뭐 항진증이 있을 때 유지분비 호르몬, 우리 여성분들 특히 출산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유할 때는 생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지분비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생리를 안 하기도 하지만 부정출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출혈이 있어 산부인과 갔을 때 우리가 왜 갑상선 검사해요? 왜 유지분비 호르몬 검사해요? 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가 있을 텐데 걔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포함해서 그렇게 갑상선 기능 검사와 유지분비 호르몬 검사를 같이 보게 되죠. 외래를 보면서 환자들한테 제일 안타까울 때 선생님 저 한 달 전에 피 났었는데 왜 났나요? 라고 물어보실 맞아요. 때가 이미 지나간 다음에 되게 많아요. 왜 지금 오셨어요? 하면 아 피 나서 선생님들한테 미안해서. 맞아요. 피 나는데 어떻게 와야 하는데 피 날 때 오셔야 됩니다. 피가 날 때 일단 와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용종은 피가 막 나고 있을 때는 사실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초음파로 보면 맞아요. 내막의 핏덩어리랑 용종이랑 하나가 돼서 대부분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생리 한 번 정도 아예 하고 생리 끝나자마자 보자. 생리 끝나고 오라 그러면 정말 생리 끝나고 이따가 오시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맞아,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생리 거의 끝날 때 갈색으로 나올 때쯤, 그때쯤에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제대로 볼 수가 맞아요. 있어요. 초음파 보실 수 있나요? 피가 나는데 어떻게 보나요? 상관없어요. 맞아. 피가 날 때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시기가 더 중요해요. 맞아요. 생리 시작일로부터 한 5일에서 7일째 조금씩 나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병원에 꼭 그때 방문을 해서, 특히 내막 용종은 그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정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애들은 뭐가 있나요? 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무배란성 출혈 혹은 무배란성 무월경이 되기도 하는데, 배란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호르몬의 작용은 계속적으로 되니까 제대로 된 생리 사이클을 돌지 못하면서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부정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게 가장 흔한 것 같아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 생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부정출혈로도 맞아요. 엄청 많이 오시잖아요. 에스트로겐의 자극만 막 받으면 이게 내막이 조금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배란기 출혈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배란기 출혈도 굉장히 사실은 흔한 것 중에 하나라, 환자분들이 이제 배란기 출혈이 있으면 뭐 나중에 임신이 잘 안 될까봐 되게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무조건 난임의 원인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배란기 출혈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일부라고 맞아요. 보셔도 되니까. 네. 배란기 출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냥 뇌피셜이잖아요. 아, 요거는 배란기 출혈이겠다지 사실은 직접 뭐 검진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게 이게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생리 끝나면 바로 생리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은근히 배란 출혈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부정출혈 양이랑 생리양이랑 거의 비슷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구분하기 위해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출혈의 양상도 중요하긴 한데 생리할 때 특정 증상들,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많이 난다든지 단계 땡긴다든지 뭐 두통, 생리통, 그 다음에 뭐 우울해진다든지 이런 기분까지 체크하고 내 증상을 같이 기록을 하셔서 생리할 때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주기가 내 생리고, 그게 아닐 때에는 부정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리 다이어리를 써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부정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요새 핸드폰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어플 너무 좋죠. 어플이 좋으니까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의사들이 보기도 되게 좋아요. 차라리 그 어플을 건네줘서 맞아요. 쭉쭉 보면은 맞아. 이게 대충 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 외에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피를 뭐 맑게 해준다는 약들, 그런 약을 드셨던지, 아니면은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정형외과에서 만든 주사약을 맞으면 이런 부정출혈이 많이 윤곽주사도 발생해요. 윤곽주사. 윤곽주사. 맞아. 예. 그래서 뭔가 그 최근에 어떤 약을 맞았던지, 혹은 뭐 갱년기를 앞두고 그때 여성에게 좋다는 석류나 즉 탕, 뭐 진액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면 이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아지거든요. 그냥도 안 맞는데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더 안 맞아져서 부정출혈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외에 먹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결혼을 앞두신 신부분들이 이제 윤곽주사를 많이 맞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부정출혈 생겼다고 그렇게 맞아. 또 많이 오세요. 근데 그게 영원히 가진 않아요. 그런 걔네로 인해서 생긴 부정출혈이 영원히 가진 않으니까 저는 사실 그 환자들이 그럼 이제 윤곽주사 맞으면 안 돼요? 이러면 효과 좋으셨으면 맞으시라고. 이게 더 맞으세요?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이것도 영원히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맞아야지. 계속 맞아야지. 다이어트. 그래서 이제 젊은 네, 분들은 맞아요. 다이어트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생리가 규칙적이었던 사실 그때 몸무게로 회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긴 맞아요. 하거든요. 네. 살이 너무 쪘거나 아니면 너무 빠졌거나 하면은 잘 찾아보면은 내가 규칙적이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기록을 잘 해놓으신 분들은. 그래서 사실 그때 몸무게로 살짝 복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의 증가 혹은 감량도 이렇게 부정출혈이나 무월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단기적인 플랜을 갖고서 천천히 빼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스튜어디스 분들 보면 되게 안쓰러울 때 많은데 이게 시차가 계속 맞아요. 바뀌는 그거랑 맞아. 3교대 맞아. 간호사분들. 맞아요. 밤낮이 계속 바뀌는 생활을 하시면 호르몬 밸런스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출혈도 굉장히 많고 무월경도 많으시고요. 맞아요. 극단적인 예로 이제 스트레스 받고 뭐 입시 중이다. 뭐 이런 저희 맞아요. 레지던트 생활처럼 맞아요. 엄청 전공인 체력적으로 때 잘 안 하잖아요, 생리. 나는 계속 부정출혈했었어. 생리 체력- 잘 안 하고. 체력적으로 뭔가 한계에 치닫는 일을 하시게 되면 또 부정출혈 되게 잘 생깁니다. 저희 채널에 환자분들이 가끔 얘기해 주시는 여자 자궁은 개복치다 막 이렇게 뻑하면 피나고 생리 안 하고 폐경기 어머님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 때문에도 그쵸. 피가 되게 많이 나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폐경 자체 그 질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까져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폐경기에 이제 출혈이 있는 경우에 10명 중에 3명은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출혈이 있을 때. 젊은 조금 분들하고 오실 때. 달라요. 맞아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양성 질환인 경우가 많지만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인 경우가 절대 드물지 않습니다. 무조건 병원에 와서 진단, 검사 하시는 거를 망설이실 필요가 없어요. 피가 나셨는데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한 몇 개월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안 오시고 왜 그러셨냐 했더니 회춘한 줄 알았다. 맞아, 그러셔서 맞아. 은근히 이걸 반기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폐경기 여성분들이 식품들도 더 많이 맞아, 드시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이 다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폐경 후 여성분들도 역시나 드신 게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제일 애매한 게 폐경 이행기야. 아, 딱 맞아요. 그때 맞아요. 엄청 불규칙할 때. 그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어려워. 양도 많고 맞아, 맞아, 맞아. 하여튼 막 6개월 만에 생리했는데 선생님 2주 동안 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맞아. 저희가 도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출혈이 있을 때 그러면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맞아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임신 테스트기죠. 맞아요. 임신하면 당연히 생리를 안 하고 출혈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초기에는 착상 출혈이라고 흔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출혈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무조건 임신 테스트. 맞아요. 자궁 임신은 임신하고 조금 달라서 이렇게 생리처럼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 임태기를 꼭 해보셔야 돼요. 임태기. 생리를 안 해도 임태기. 부정출혈이 있어도 이제 임태기. 맞아요. 저는 관계를 안 하지 않은 이상은 해보는 게 맞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 발표하고 듣자. 별표 우리 때는 돼지꼬리 돼지꼬리 땡땡이었는데 땡땡. 부정출혈이 있는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근증, 뭐 근종, 용종이 있으면 그거에 마땅한 치료를 하지만 그런 것들 떠나서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호르몬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피임약을 써주는 거고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호르몬 치료가 너무 부정적으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혈제들을 써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피임약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많이 쓰죠. 진통소염제,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약들이죠. 그 약들도 지혈하는 효과가 있긴 하고 네. 지혈제 계열도 써볼 수는 있는데 얘네 효과가 호르몬제를 따라가지 맞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피임약을 피임을 위해서 한 알씩 먹던 거를 하루에 2-3알씩 복용을 시킨다던가 해서 서서히 줄여가는 코스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 환자가 피임을 할 환자다 하면은 좀 더 장기 복용하는 거를 의사랑 상담할 수도 있고 한데 부정출혈이 생겨서 피임약을 시작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은 복용을 시키는 게 사실 교과서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궁 근종이나 이런 것들이 피가 엄청 많이 나서 막 어지럽고 쓰러질 정도로 빈혈이 오신 분들은
그 다음 생리를 바로 일으켜버리면 또 출혈 많아서 2달, 3달 정도는 쭉 이제 생리를 조절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호르몬은 한 3달 정도는 써주는 게 좋겠다. 근종이라든지 용종이라든지 성근증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정출혈이 생겼고 그 양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는 사실 일시적으로 소퍼술 해서 안쪽에 있는 출혈을 빼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약으로 좀 안정화시키고 입원해서 지혈제 쓰면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양이 좀 과도하게 많다 싶으면 반드시 좀 빨리 병원에 꼭 내원하셔야 돼요. 피임약에는 저희가 흔히 여성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뭐 에스트로겐이랑 프로제스틴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긴 한데, 내막 두께에 따라서 이 호르몬들을 각각 분리해가지고 따로 주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에서 맞아요. 전국민 내지는 전문의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거라서, 일반적인 저희 주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부정출혈에는 피임약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사실은 충분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부정출혈이 한 2주 전에 있어서 와서 초음파를 보고 뭐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한 3주 후에 또 부정출혈이 생겼다. 그러면 초음파를 우리가 또 한 번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지난번에 봤는데 왜 또 보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때랑 지금은 상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는 피가 날 때 그때그때 다 필요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조차도 여러 번 겪었었던 부정출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월경이 아닌 출혈이 생기면 일단 병원에 온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은 당장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분들은 부정출혈이 있을 때 내가 1이라도 임신이 의심된다면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임신이 아니면 안심하면서 병원에 온다.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이 주사를 맞았는지 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먹고 있는 영양제, 비타민 외에 다른 영양식품이 있는지 요거를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규칙적인 생리를 응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한 생리를 행복한 월경 주기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쿠키 못 뽑았네, 쿠키. 쿠키 없는 게 쿠키입니다. 노쇠해가지고. 오늘은 너무 힘들어. 지금 12시잖아요. 니네 오늘 되게 적극적이다. 내가 힘들어해가지고 니네 나 지금 북돋아 주려고 뽐뿌질 계속 하는 거지. 맞아요. 화이팅! 사람이 되게 마음이 되게 웃긴 게, 언니가 하기 싫으니까 너무 해야 되겠는 거야. 오늘은 꼭 찍어야 되겠는 거야. 내가 계속 집에 가자 그랬는데. 아니 이럴 징그러운 때일수록 것들. 내가 이럴 때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 선생님 지금 너무 소울메이트 같아요. 그러니까 선염학이라고 했다고 또 이제 우리 막 뭐라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직까지 사실 의학용어가 그냥 이제 하이맨으로 해요 선생님. 뭐 그렇고 사실 아이고. 저희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어떻게 바꿔야 될지 사실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요 진짜.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아니 일부러 막 야 처녀성을 지켜 혼전 순결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천연하게 딱 꽂히셔서 막 이렇게 다른 댓글. 영상 내용도 안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냥 메노포즈 막 이렇게 하이맨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네.